하루 동안 쏟아지는 뉴스 중 주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2023년에도 나라의 TV를 아껴주시고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탁현민이 문재인이 중국 국빈방 중에 혼밥한 것에 대해 문재인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 먹었겠냐라면서 중국 현지 국민과의 유대감 강조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대자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한 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 먹었다면 그야말로 미친놈 아니냐? 탁가야라고 쏘아붙였는데요. 탁현민 야이 양반아, 국민을 개돼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면 더 이상 개소리 납볼대지 말고 입 다물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오직 정권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좌파 정치권에겐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을 폄하하기 급급한 데 반하여 미국 CNN은 현지 시각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UAE 국빈 방문과 다보스 포럼 참석에 대해 글로벌 비즈니스계에서 한국의 중요한 한 주 빅위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이같이 정리하며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친 한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현지 시각 16일 아랍에미리트가 약 40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며 전날 아부다비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나온 발표로 대통령실은 이를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CNN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 방산 등의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 총수도 동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4일간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기간 동안 61억 달러, 한화 7조 5천억 원 상당의 계약 등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가장 먼저 추미애가 만든 재판하기 전 공소장 공개 금지 규정을 폐지시켰는데요. 민주당은 이걸 모르는지 이재명이 대장동 절반 이익 승인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이 날조한 억지 주장이자 야비한 모략이라고 반발하고 자빠졌는데요. 발악하는 민주당 대변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참 애처롭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입니다.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십시오.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날조한 억지 주장들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는 민주당 브리핑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문자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기소 직후 피고인에게 발송되고 법무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따라 통상의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이 경과된 어제 위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 측의 공소장이 발송 전달되고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피고인 측이나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 허위 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의 그런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는데요. 민주당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침묵 모드라고 하는데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회 지형상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은 총력 방어 태세에 나설 모양새인데요. 이재명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인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이재명 소환 조사를 위한 막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어온 대장동 이슈이기에 이재명이 출석 시 질문할 문항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재명 수사를 사법살인으로 규정,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규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가동과 고발 사주 의혹 고발 등을 통해 검찰의 공세에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최후의 발악 같습니다. 또 이재명이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검찰은 앞서 조사한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사건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측근들이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 등에 손해를 끼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최종 결정권자 자격으로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만배 등 대장동 팀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공소장에서도 이재명이 대장동 택지 분양 사업 예상 수익만 4천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민간업자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이 대표를 소환한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이재명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70%가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존 햄리 소장은 현지 시각 19일 미국의 해구산 공약 등과 관련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CSIS의 한반도위원회는 전날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안팎의 영향력이 큰 CSIS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햄리 소장 등은 이날 화상 간담회에서 이 보고서 작성 배경 등을 비교적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최근 한국에 다녀왔을 때 거의 모든 회의에서 세 가지 질문이 나왔었다며 첫째 질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하나? 였고 둘째는 미국의 해구산 공약을 여전히 믿을 수 있는가였다. 가장 흥미로운 셋째 질문은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 내에서 미국의 기존 해구산 공약으로 북핵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 부장관을 역임한 햄리 소장은 나는 한국인들이 우리 미국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미국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해구산은 북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우리의 전통적 공약이 필요하다면 핵무기 사용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한국 국민들에게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반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위협 등에 대한 완충제로서 미국이라는 강력한 군사 동맹국, 안보 후원자를 두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빅터 차 석좌는 핵무장 국가 북한을 마주한 핵무기가 없는 강대국 한국으로서 한국의 군사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증폭됐다며 한국 사회와 한국인이 갖고 있는 공포에 대해 한미 양국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